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스코에서 나온 아파티니 논문을 살펴볼 건데요. 아직까지 지금 시간은 토요일 아침인데 뉴스 기사에 아파티니, 리보세라닙으로 검색을 해봐도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스코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스코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아스코 홈페이지를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막 다 일일이 찾기는 힘드니까 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돋보기. 돋보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엔터 서치 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파티닙이랑 리보세라닙이랑은 같은 거죠. 같은 성분이야. 중국에 있는 게 아파티닙, 한국에 있는 게 리보세라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서치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님이 공유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먼저 볼게요. 뭐 다른 것도 있네요. 아파티니 앞에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이제 제목을 클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네, 이제 미팅 라이브러리에 떴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항암제들이 이제 미팅 라이브러리에 떴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아파티닙이 이제 세컨드 라인 세라피라는 것은 이제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이렇게 나뉘거든요. 바로 1차, 2차, 3차.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1세대, 2세대랑 3세대랑 다른 거는 1세대랑 2세대는 지금 그 리보세라닙이 속해 있는 거, 3세대는 면역항암제. 그리고 이제 이거랑 다른 게 1차로 치료를 받고서 효과가 없으면 2차로 쓰겠다. 그리고 2차에 효과가 없으면 3차로 쓰겠다. 그래서 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차 효과가 없었던 사람들한테 2차로 아파티닙을 써보겠다라는 임상입니다. 그래서 2차 치료제는 아무래도 3차보다는 시장이 크겠죠. 왜냐면은 더그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차이니스 페이션트를 그 대상으로 한 거고요. 어드밴스드 헤파토셀룰러 카시노마. 그 카시노마는 이제 그냥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것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여기서 생략을 하고 이 헤파라는 것은 HIV 생명과 라이프리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헤파스템이라는 그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헤파라는 게 그 폐가 아니라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헤파가 간이라는 뜻이고 앞에 이제 헤파가 붙으면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셀룰러는 이게 셀, 우리 세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간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진행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죠. 이 어드밴스가 붙은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멈추고 오히려 역행해서 치료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더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더마이즈는 이제 무작위로 하겠다라는 거고, 플라시보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는 이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3니까 이거는 그 임상 뭐 1상, 2상, 3상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3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HLB가 그 리보세란이 3상 글로벌 3상 인상의 종료를 딱 알리면서 그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알리면서 급등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3상의 위상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라인으로 아파티님의 임상을 3상을 볼 건데요. 여기서 이름들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 많죠. 중국 사람들 이름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양,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다 차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 중국 환자 대상으로 중국 임상이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은 요게 이제 앞으로 PTS라고 하는 것은 페이션트라는 것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많이 PTS를 줄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여기 어카운트 포는 뭐 얼마큼 차지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제 50% 그리고 뒤에 인디 월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케이스의 50% 이상을 지금 차이니스 페이션트가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이 세계 절반 이상을 이 헤파토 셀룰러 이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고 그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만 하면은 그 인종 간의 특성도 있고 각자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중국만 하면 좀 약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중국이 이미 세계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인으로만 대상을 해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타겟하는 그런 임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 정도로만 보고 메서드, 리서트, 그래서 리서트로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서드 잠깐만 보면은 이제 페이스 3 트라이얼, 트라이얼은 이제 임상이라는 거, 임상 3상 이제 해석이 되시고 이제 던이 됐는데 30일 사이트, 31개 지역에서 차이나에서 PTS죠. PTS라는 것은 이제 페이션트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세컨드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세컨드 라인이라면은 당연히 여기 환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환자들은 당연히 리시브한 상태일 겁니다. 어떤 치료를 받은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one line of systemic therapy를 받은 상태이다. 그래야지 2차 치료로 넘어올 수 있잖아요. 1차 치료를 받고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테라피 적어도 원라인 테라피를 받고 온 상태다. 그 다음에 랜덤마이즈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TS들도 randomly assigned 된 거죠. 2대1로 비율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으로 이제 됐고 750mg 아파티닙을 이제 오럴리. 이게 그 입으로 먹는 약이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먹는 거. 그래서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대1은 어떻게 비율이 나눠진 거냐? 이제 리조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261이 아파티닙이고 131이 플라시보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2대1. 아파티닙 쪽이 더 많죠, 비율이. 왜냐면은 아파티닙 쪽에서 분석할 게 많기 때문에 그 플라시보 군보다 이쪽에 더 많은 걸로 보이고요. 이제 비트윈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 393 이거 두 개 더해보면은 393의 페이션트가 나오죠. 그 다음 임상 1상은 건강 사람들로 하는데 3상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다 플라시보군이라고 해서 환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환자입니다. 다르죠, 1상이랑. 그래서 393명의 페이션트는 랜더마이즈 돼 있고 리시브 했다. 적어도 원 도스 오브 스터디 트리트먼트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의 결론으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OS가 FDA에서 클리니컬 베네핏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최근 트렌드는 부작용보다 세이프티보다 그 베네핏을 더 높게 쳐줍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뭐 약이 독성 있는 게 가장 왜냐면 그 의학이 그만큼 발달 못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안정성은 확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의 약들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나, 얼마나 더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나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클리니컬 베네핏이라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그 최고로 치는 게 OS고요. 그다음 PF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역시 OS를 가장 먼저 이제 본 거고 미디언이라는 것은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래 살거나 너무나 빨리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평균값이 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디언을 쓰면은 그 중간값을 정하게 되니까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MOS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이제 비교하는 거는 당연히 아파티닙이랑 플라시보 군이랑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약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둘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아파티닙이 significantly lo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거 상당히나 뜻이거든요. 상당히 오래 살았다라는 뜻인데 이 플라시보 군보다 말이죠. 대는 썼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고 보면은 뭐 아파티닙이 8.7 먼스를 살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시보가 6.8 먼스를 살았습니다. 대략 2달 정도 더 오래 사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OS와 거의 뭐 위상이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높은 게 그 다음은 이제 PFS입니다. PFS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역시 미디언 똑같이 썼고요. Progression Free Survival. 이거는 옛날 영상들 보시면 다 해석이 있습니다. OS도 Overall Survival인데 전체 생존율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Compared 되어 있는데 이거는 4.5 months, 1.9 months.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OS, PFS, DS 둘 다 2달 정도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뉴스 기사들 많이 보는 ORR, Objective Response Rate, ORR도 10.7%, 1.5%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본 거는 임상적 유의미성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HIV 그 통계적 유의미성이 그 3차가 조금 안 좋았던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통계적 유의미성도 봐야 됩니다. 이것까지 봐야지 완벽하게 이 논문을 보게 된 건데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OS 같은 경우에는 P 값이 나와 있습니다. P가 0.0476. 그 다음에 여기 PFS
PFS는 이거 맞나요? 이건 해저드 레이시오네요. PFS는 없고. 그래서 보면은 0.05보다 낮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다라고 해서 OS 있는 걸로 보입니다. 0.05보다 낮기 때문에 P값이. 그 PFS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가 않네요. PFS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임상적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컨클루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OS PFS 그러니까 이제 프롤로는 산장이 이제 연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차이니스 페이션트 대상으로 하니까 상당히 늘어났다, 연장이 됐다라는 게 이 논문의 컨클루션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